아이고. 국어 4등급까지 열려있잖아. 3까지 된다. 내가 3 발랐는데 3까지 된다. 3은 그 파동 함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파동 함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한 표현인데 이 파동 함수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렬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워낙 얘기가 방대해지니까 그냥 좀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파동 함수를 적용하는 대상이 이제 전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그죠? 그죠? 그게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유하다. 네.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주민등록 번호에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주민등록 번호에 물리적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민등록 번호가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60709 1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세요? 그럼 잘 봐. 자, 이 번호 자체에 무슨 대소의 의미 있어요? 대소? 예를 들면 7이니까 8보다는 뭐 8한테는 지고 9한테는 이겨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숫자로 쓸 수는 있으나 숫자 자체에 대소가 있어 없어요? 없죠. 파동함수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수식 자체에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마치 주민번호처럼요. 하지만 주민번호에는 정보가 숨어 있죠. 정보. 누구의 정보? 그 대상의 정보. 그러면 얘도 막 뭐가 있어요?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여러 수식 중에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식이 r 뭐 이런 식의 이제 함수꼴로 표현이 되는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체가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주민번호 자체가 물리적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게 태어난 연, 월, 일, 그리고 여기는 성별이라는 정보가 숨어 있죠. 여기에도 그런 정보가 숨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전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로부터 읽어낼 수 있어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연월일 성별이라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좀 무인도에서 평생 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숫자 교육을 배운 사람은 이 숫자를 봤을 때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이런 그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배운 교육 때문에 이게 연월일 성별이라는 걸 아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물리적 의미가 없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자에 물리적 의미가 없는 파동함수가 있는데 수리적 교육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입자의 뭐 위치라거나 운동량이라거나 뭐 에너지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동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파동함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바로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도 성별 뒤에 이게 다 정보가 있다고 하죠.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맨 처음 출생신고한 뭐 도시 뭐 그런 것들이 정보에 여기 들어간대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무부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들은 그 정보를 다 알거든요. 그럼 내무부나 뭐 이렇게 경찰청 같이 이렇게 행정부에 들어가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주민등록번호에 무슨 의미가 있대 교육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교육받으면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그럼 이것처럼 방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이 파동함수로부터 이렇게 확률이라는 정보도 구해낼 수 있어 라는 교육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동함수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은유적으로는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뭐 했었냐면 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수소 분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을 하다가 원자 상태에서도 전 우주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얘를 전 우주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A 원자와 B 원자와 분자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CA 제곱, CB 제곱이 어떻게 될 거다? 같을 거다. 크기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묘하게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항을 이렇게 뭐냐면 가정을 하는데 요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은 없고요. 이미 물리학자들이 필요하면 수식을 적용해 가지고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결과를 활용하면 되고 앞으로 이만큼을 S라고 치환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버랩 인티그럴의 의미는 두 원자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의 척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0으로 갈수록 아까 뭐라고 했죠? 0으로 갈수록 둘이가 서로 가깝다 멀다? 멀다 이런 의미고요. 일쪽으로 갈수록 가깝다 멀다? 가깝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죠? 됐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일치해 됐고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에이. 네 번째인가? 네 번째 맞아요? 괄호 4 맞아요? 괄호 4. 자, 괄호 4. 아, 위에다 쓸까? 괄호 4. 괄호 4. 괄호 4. MO 형성. MO 형성. 자, 첫 번째 1. 자, 우선 아까 그 MO가 자, 아까 썼는데 이제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써봤어요. 파이 MO 한 다음에 CA 파이 1SA CB 파이 1SB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이런 식의 수리적 테크닉의 이름이 이런 수리적 테크닉의 이름이 LCA라고 했었죠.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오토믹 오비탈. 가만 있어봐. 성빈 거스는 잘 들리나? 오케이. 오, 그래. 성빈 거스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 들린대요. 잘 들린대요. 다행이다. 여기 요거 한 번씩 봐줘요. 이게 뭐 방송 이상하면은 이게 성빈이가 막 문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번씩 봐줘야겠죠? 네, 오케이. 됐다. 자, 됐어. 그러면은 뭐 성빈 거스하고 시영 거스하고 뭐 뭐냐면 형제예요? 그건 아니에요. 민서 거스도 있어요?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스 그게 어원이 어디서 오는 건데요? 그게 우리 학교에 좀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그래요? 유행을 많이 쓰는 그런 유행어를 밑에 붙여가지고. 그래요? 성빈 거스. 알겠습니다. 그 신데렐라 집 그 큰 쥐 이름이 거스라고 했죠? 그 신데렐라 집에 와 신데렐라 막 꾸질꾸질 해가지고 쥐들이랑 놀잖아요. 신데렐라에 보면. 그래서 그 대장 쥐 착한 쥐 걔 이름이 거스예요. 거스. 맞아. 거스. 자 어쨌건 요거. 자 요건데 이때 첫 번째 에러.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본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딩이라 쓰고 우리말 번역은 결합성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결합성. 자, 의미는 뭐냐면 아까 상수 CA하고 CB가 제곱한 게 같다고 했죠. 왜냐면 확률의 기여도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같냐 다르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이때 이 결합성이라고 하는 건 CA하고 CB가 같은 경우를 뜻해요. 알겠죠? 그럼 편의상 같은 거는 N 이렇게 써볼게요. N 이렇게 써볼게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오버랩 인티그럴 표현입니다. 얘도 n이라고 했죠. 얘를 어디에 넣어요? 여기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 지운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봐. 2n 제곱 2n 제곱 SU는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요 n은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n은 묶어가지고 하면은 2 더하기 2s 루트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저기에 결합성이라고 하는 건 상수 CA, CB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경우를 뜻하는데 그럴 때 얘를 n으로 치환을 하면 결합성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 n값은 오버랩 인티그럴을 활용하여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 파동함수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곱하기 파이 1SA 더하기 파이 1SB 알겠죠? 그래서 저게 수소 분자의 본딩 결합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의 수리적 표현입니다. LCA를 이용한 근사적 표기 방법입니다. 호호. 자, 그럼 이것에 대한 3 직관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 설명. 자, 여기 이제 뭘 하나 기릴 거냐면 짜자자잔. 자, 이 원의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냥 어떤 보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조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원의 무게중심, 요 원의 무게중심을 이게 어떤 또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 이제 왁구를 딱 우선 그려 놓으세요. 이때 여기에 있는 얘 누굴 얘기하냐면 앞서 여기에 있었던 수소 원자 A, 수소 원자 B 원자 핵의 위치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편의상 여기다가 그냥 HA라고 써도 되고 HB라고 써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연결해 놓은 요 점점점점점 이 보조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말 핵간축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말 그대로 보면 그냥 핵 사이의 축 됐죠? 네. 당연히
저 핵간축은 진짜 분자 내에 있는 거겠어요? 그냥 사람이 하나 정해놓은 거겠어요? 그냥 사람이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원으로 둥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바로 S 오비탈을 뜻합니다. S 오비탈. 자, 이 S 오비탈의 기하학적 특징은 여러분들이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즉 뭐냐면 여기가 그냥 지금 분자를 이루기 전에 원자라고 했을 때 핵을 원점이라 두고 핵에서부터 뭐 가까이 있는 위치도 있고 멀리 있는 위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다 똑같다. 그리고 지금 원으로 표현했지만 모든 원자나 분자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구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구. 그래서 구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S오비탈은 원점으로부터 원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용어 뭐라고 하냐면 게라데라고 합니다. 게라데. 영어가 아니고 그 독일어입니다. 게라데고요. 뜻은 원점 대칭입니다. 요 게라데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저 분자기도 함수에 저 게라데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게라데라고 쓰고요. 보통 뭐라고 줄여 쓰냐면 G라고 줄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라데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스도 G인가요? 그큰 G. 그러네. 그냥 현우 영어로 쓰면 GUS. GUS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다 같다고?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B급을 썼잖아요. 그 빨간색 B급을 플러스 함수값. 그래서 그 함수값이 나타나는데 모두 다 플러스로 나타나는 상황을 저렇게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게 A 원자에서 저러면 B 원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B 원자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B 원자의 S 오비탈에서도 똑같이 일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왜 이런 식의 직관적 설명을 쓰느냐? 그 두 A 원자의 1s 오비탈과 B 원자의 1s 오비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플러스 부호하고 이쪽 플러스 부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가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잘 봐요. 이 파동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쭉 있을 거고 이 파동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쭉 있을 건데 더하기는 두 함수값을 어쩌라는 거예요. 더하기는 두 함수값을 어쩌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것이 뭐? 알겠어요? 그럼 두 함수값을 더해라. 그걸 우리가 물리 용어 보강 간섭이라고 하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보강 간섭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간에서 MO의 함수값이 함수값과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진다 라는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하는 거, 제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쪽의 함수값이 0.1이었어. 그럼 B 쪽의 함수값도 저 근처가 0.1일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0.2가 되겠지? 그럼 원래 0.1 제곱하면은 0.1이잖아. 0.01이잖아. 근데 0.2 제곱하면 0.04잖아. 그럼 0.1 제곱 더하기 0.1 제곱한 것보다 0.2 제곱한 게 더 커지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그만큼 그 핵과 핵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커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겹쳐 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봐요. 친한 친구끼리 걸어가잖아요. 그 물론 친하면 같이 자주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친해서 같이 놀지만 내 손은 내 몸에 붙어 있고 제 손은 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둘이가 손을 잡고 다녀. 개인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둘이가 손을 잡고 다닌다는 얘기는 두 몸 사이에 손이 있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해석하냐고. 아무런 말도 안 해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냐고. 아, 둘이 사귀는구나. 자, 내가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 그 둘이서 우리 사귀어요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말할 필요 없이 둘이 손잡고 다녀. 그럼 뭐야 그건?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다면 화학적인 용어로 정답. 바로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말을 굉장히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돌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야. 내가 너희 둘을 보건대 너희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 둘이 사귀지?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저거를 길게 얘기하면 뭐예요? 길게 얘기하면 두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하고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전자가 있을 확률이 예전보다 커졌어 라고 길게 얘기하는 걸 짧게 얘기하면 뭐야? 어머 둘이 결합했구나. 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이런 표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다 줍니다. 자,
자,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결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1s 오비탈, 원래 1s 오비탈이 왁구잖아요. 왁구인데 새로운 몰리큘러 오비탈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색깔로 표현하자면 대충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흰색으로 표현한 건 전자가 원자에만 머무를 때 존재 확률을 흰색으로 생각을 한다면 빨간색으로 조금 더 덧그려진 건 뭐겠어요? 분자라고 했을 때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머무를 확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쪽에서 약간이라도 좀 더 커졌죠. 네. 손 한 번만 잡고 있으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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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재인이랑 김정희 사귀는 거 손 한 여러분 손 한 번 잡는 게 어렵지 한 번 잡으면 두 번 잡는 건 쉬워요. 아, 그거 맞죠. 승우 연애를 안 해봤구나. 어? 어?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이 보조선을 무슨 축이라고 했죠? 핵간축. 이 핵간축에 뭐를 들이대냐면 눈? 진짜 눈이에요? 눈을 들이댑니다. 눈이랑 원자 그냥. 네, 눈을 들이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를 돌립니다. 자,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게 없는데,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꼬챙이에다가 고기경단 두 개를 꽂았습니다. 근데 고기경단을 하도 예쁘게 잘 빚어가지고는 완벽한 구형의 빨간색 고기경단 두 개를 앞에 꽂고 뒤에 꽂았다 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눈앞에서. 똑같잖아.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더니 아무리 돌려도 뭐 같아져요? 항상 같아요. 항상 같죠? 1도건, 2도건, 3도건 뭐 몇백 도를 돌리건 뭐가 달라져요? 항상 똑같아져요. 항상 똑같아지죠. 이럴 때 시그마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시그마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뭐냐면은 공유결합에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시그마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그마라는 말의 정의예요. 웬 시그마, 웬 파이 뭐 이런데 그 원래 시그마가 저런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시그마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경우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형 아니에요? 이 경우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형 아니에요? 요런 상황. 맞아요. 이 경우 맞아요. 게라데라는 거 알겠어요?
자, 왜 계라되냐면 이때는 원점을 어디로 잡아주면 되겠어? 여기로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보시다시피 요 구나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함수값 뭐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완전히 똑같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분자계수 함수 자체도 뭐가 된다? 완전한 원점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그마 게라데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게라데 본딩. 네, 저런 상황을 시그마 게라데 본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분자기도 함수를 시그마 게라데 본딩이라고 표현해요. 됐죠? 됐죠? 성명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다 썼습니까? 됐죠. 자, 고다음. 고다음. 썼죠? 썼죠. 고다음. 이 엔타이 본딩입니다. 헨타이. 역시 취향이 고급스러워요. 자, 얘는 반결합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반결합성. 반결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반결합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서의 CA하고 CB가 어떤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네, 바로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었죠. 보이세요? 반대인 경우가 있었죠. 이럴 때를 편의상 N-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N-. 알겠죠? 그러면 그 N-를 CA하고 CB 이외를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걸? 맞아요? 맞죠? 이렇게 될걸? 그러니까 CA는 그냥 N-이고 CB는 마이너스 N-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쇽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제 저쪽으로 넘기면 이 N-라고 했던 애가 뭐라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디에? 여기에 샥샥 넣어요. 얘를 여기에 샥샥 넣으면 이때 MO를 마이너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네. 됐죠? 좋아. 자, 살짝 고친 부분 저 부분까지만 딱 씁니다.
자, 쓰였나요? 자,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뭐 앞에 상수는 내비두더라도 두 원래 원자 오비탈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애기로 연결되어 있죠. 뿌애기. 자, 그럼 우리는 그 산수를 알기 때문에 뿌애기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쨌거나 HB가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HB에 의한 1s 오비탈의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더해졌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마이너스로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앞서 얘기했던 상쇄 간섭이 돼요? 아니 보강 간섭이 돼요? 아니면 무슨 간섭이 돼요? 상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 HA하고 HB 1s 오비탈의 함수값은 차이가 있어요. 함수값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죠. 그러면 두 개가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핵관축이 이제 원래 1s 오비탈 두 개의 왁구를 그린 거야겠죠? 그린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원자 상태에서보다 분자를 잃었을 때 핵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오히려 작아진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반대인데 내가 사귄 줄 알고 있던 애들이 둘이 딱 봤는데 더 이상 손을 잡고 다니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더 이상 손을 잡고 다니지 않고 그 손이 다른 데로 향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사귄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손을 잡고 다니지 않으면 그건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안 사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안 사귀는 겁니다. 안 사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화학결합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화학결합 형성이 불가한 거고요. 그러면 화학결합 형성이 불가하다고 표현해도 되고 혹은 결합이 어떻게 됐다고 해도 좋겠어요. 결합이 쪼개졌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예 화학결합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도 되고 결합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두 오비탈의 오버랩을 통해 새로운 두 원자 오비탈의 오버랩을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가 이런 꼴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시그마인가요? 네. 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고기경단이 앞에 파란 거 앞에 빨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빨갛고 파랗고 내 눈앞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것도 시그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이때 얘는 원점 대칭인가요? 네. 아니지. 왜 맞아 나왔겠지. 자, 여기를 원점이라 가정하면 x, y, z하고 마이너스 x, y, g가 함수값이 같나요? 달라요. 다르네요. 이건 원점 대칭이 아니네요.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대칭면이 나타납니다. 자, 대칭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뭐 이런 물체 같은 경우 칼로 딱 썰어가지고 탁 펼치면 양쪽이 똑같죠. 네. 그런 걸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 네. 데칼코마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데칼코마니 되게 만들 수 있나? 칼로 어떻게 썰면 돼요? 칼로 이렇게 딱 썰면 되잖아. 칼로 이렇게 딱 썰면 착 열었을 때 데칼코마니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나? 얘는 대칭면이 나타난다고. 이런 기하학적 특징이 나타날 때를 뭐라고 불러? 운게라데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엔타이 본딩. 이 엔타이 본딩에 여기다가 짜잔. 요성한 반짝반짝한 표현이죠. 요게 엔타이 본딩의 관습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세 간섭의 상태가 나타날 때 저렇게 반짝반짝 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걔를 여기에 표기하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반짝반짝. 알겠죠? 그렇죠? 저 논리를 끄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만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